이 일이 일어난 것은 2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평상시처럼 데이트가 끝난 후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중이었습니다. 저의 남자친구는 영이 귀신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저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실 이런 일은 깊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일어난 일로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은 바로 이 귀갓길입니다. 사실 집에 돌아가는 길 중에서 이 귀갓길은 남자친구가 죽어도 통과하기 싫어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항상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 삥 돌아서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왜 싫어하냐고 물으면 남자친구는 이 길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 그래서 가까이 가기도 싫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데이트는 꽤 힘든 일이 많아서 저는 굉장히 피곤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돌아가는 길보다 가까운 이 귀갓길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힘드니까 이 길로 가자. 남자친구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강하게 거절했고 그 결과 저와 남자친구는 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화가 난 제가 몰라, 혼자서라도 이 길로 갈래! 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에 저를 혼자 보내느니 같이 가겠다고 결국 같이 이 귀갓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귀갓길에 들어가니 남자친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고 눈에 보일 정도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간은 대략 저녁 11시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로등도 있었기에 생각보다 어둡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에겐 이 길은 평범한 길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떨고 있는 남자친구가 신경 쓰여서 혹시 뭔가 있어? 물어보니 남자친구는 지금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걸으니까 두 갈래길이 나왔습니다. 저의 집으로 가려면 왼쪽 길로 가야 합니다. 이쯤 되니까 남자친구도 안심하는 것 같아 저는 아무 망설임도 없이 왼쪽 길을 향해 발을 내딛었습니다. 왼쪽 길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주변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주변에 그 어떤 소리도 없어지고 그나마 저를 안심시켜주던 가로등의 빛도 없어졌습니다. 다리가 차가운 곳에 계속 서 있는 것처럼 저리기 시작해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아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얼어붙은 다리가 몸을 지탱하고 있어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얼어붙은 저에게 갑자기 앞에서 빡! 돌풍 같은 게 느껴집니다. 지하철이 정거할 때, 큰 차가 옆을 지나갈 때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과 비슷한 느낌. 그리고 이 바람과 동시에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리는 저의 귀 옆에서 바로 속삭이듯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 돌풍 같은 것이 지나가자 저는 단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까와 다르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의 다리를 몇 번이고 손바닥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빨갛게 부어오를 정도의 힘으로 때렸지만 저는 별로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리에 감각이 없어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 바로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다리에 감각이 돌아와 저는 넘어져 버렸습니다. 옆을 보니 남자친구도 옆에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표정은 역시 어두웠지만 이제 괜찮아 라고 안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남자친구의 말로는 제가 왼쪽 길에 들어서자마자 앞에서부터 검은색 연기 같은 것이 갑자기 흘러나와
저와 남자친구의 몸을 뚫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검은 연기 같은 것 속에서 수많은 손이 나와 저희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그 손을 떼어내려고 저의 다리를 때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 남자친구는 울고 있는 저를 업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아침까지 같이 있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나고 공포가 없어질 때쯤 호기심이 생긴 저는 낮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 길을 한번 보러 갔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몇 번 정도 지나간 적이 있었던 길이었지만 그때는 신경 쓰지 않아서 그냥 지나쳤지만 지금 조금 신경 써서 길의 경치를 보니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우선 두 갈림길에 50cm 정도 사이로 작은 불상과 지장보살이 7개 정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있는 집들의 현관 옆에는 대부분 접시에 소금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술도 있거나 몇 장의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서는 말이 안 될 정도로 주인 없는 집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집에 돌아갈 때 이 길을 지나지 않으면 굉장히 멀리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은 이미 구역 정리가 끝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한 구역만 유독 막다른 길이 많고 주변에 차도가 크게 우회하고 있는 구조. 뭔가 이상합니다. 유일하게 두 갈림길, 여기서 뻗어나온 길만 유일하게 다른 길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왠지 기분이 나빠져 여기가 고향이었던 학교 선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배의 말로는 이 구역에는 옛날 어떤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전시 중에 뭔가 꺼림칙한 사건이 있어 이 마을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금기로 되어 있어 선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이후에도 이 토지에 발을 들이지 않았고 종전 이후 20년이 지나서 밖에서 온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마을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는 그 경험을 했을 때 들은 닭회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가까운 말로는 일본어로 다스케떼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살려줘 라는 말이었죠. 여기까지 조사하니 왠지 섬뜩하고 오싹하기도 했고 선배나 남자친구가 거기까지만 하라고 걱정해 주었기에 더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효고현의 도시에 갈 일이 생긴다면 조심해 주세요. 큰 차도가 끊겨져 있거나 우회하고 있는 곳에서 급하다고 샛길을 이용하지 말고 조금 돌아가 주세요.